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이 생물체와 그 다음에 생물체가 모여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배우는 생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명현상의 특성은 크게 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생물들은 다들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방처럼 이렇게 있는 이러한 세포가 바로 생명을 이루는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기본 단위. 네. 그래서 이 세포 하나로만 이루어진 생물도 있어요. 이러한 생물을 우리는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사람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을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세포들이 종류에 따라 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와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물질 대사라는 것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작용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화학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효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물질 대사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화작용이고요. 하나는 이화작용입니다. 누구랑 이름이 비슷하죠? 네. 동화작용은 저분자의 물질을 고분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함께 저장이 되거든요. 이화작용은 반대로 고분자의 물질을 저분자로 만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광합성의 경우에는 동화작용에 속하고요. 그리고 녹말로 되어 있는 음식을 먹고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소화, 그리고 이러한 당이 세포 속에서 다시 에너지를 내면서 분해가 되는 과정인 세포 호흡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극에 대해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극이라는 것은 생물체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변화든지 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소리가 달라진다거나 빛이 달라진다거나 온도가 달라진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자극에 대해서 생물체가 변화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선생님이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이 휙 돌아보잖아요. 이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이라는 것은 생물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몸 안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 늘 항상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성으로 조절되는 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체온, 그 다음에 혈당량, 그리고 체액 농도, 즉 삼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외에도 혈압이라든가 맥박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내분비계랑 그리고 신경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글씨가 날아다니네요. 자, 다섯 번째는 발생과 생장입니다. 발생은 뭐냐면 세포가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란이 발생 과정을 거쳐가지고 태아가 되고 그 애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생아로 태어나는 과정, 이게 발생이 되겠고요. 생장이라는 것은 어린 개체가
성체가 되는 과정을 생장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생장은 성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가 많아지면서 기능이 분화되고 기관이 발달하고 그래서 생식이 가능한 성체가 되는 과정을 생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사람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까지가 발생, 태어나고 나서부터가 생장 이렇게 보면 되는데 개구리 같은 애들 있잖아요. 왜냐 태어나가지고 완전 변태하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은 완전히 변태가 끝나서 개구리가 될 때까지 여기를 발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비는요? 나비도 마찬가지겠죠? 알에서 애벌레가 되어가지고 번데기가 되었다가 나비가 될 때까지의 과정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헷갈리기 없기? 오케이. 여섯 번째는 생식과 유전입니다. 생식은 날로 먹는 게 생식이 아니고요. 자손을 만드는 것을 생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새끼를 만드는 과정. 그렇죠. 그래서 생식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성생식과 무성생식.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의 차이는 우리가 차차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전이에요. 유전은 뭐냐면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 쉽게 말해서 자식이 엄마를 닮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유전을 다루고 있는 엄청 중요한 속담이 있어요. 뭐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그렇죠. 동요에도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렇게 중요한 생물학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요가요. 네, 생식과 유전도 생물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일곱 번째 적응과 진화입니다. 적응이라는 것은 생물체가 주변 환경에 대해서 형태라든가 기능을 변화시켜가지고 환경에 맞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적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냐면요. 북극여우가 귀가 작아지고 털색이 하얗게 되는 것. 그리고 사막여우가 귀가 커지고 털색이 모래 흑색과 비슷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화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쳐지면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생물 종의 형태가 바뀌거나 종이 분화되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유전자의 구성이 바뀌는 것을 진화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생물체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는 적응과 진화를 크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진화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우리 핀치새의 부리를 예로 들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먹이를 먹느냐에 따라서 가늘고 긴 부리일 수도 있고요. 짧고 뭉툭한 부리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큰 부리를 가질 수도 있고 부리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까지가 진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이 차가 하나 있거든요. 선생님 차예요. 네, 거짓말입니다. 네, 이런 차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차도 생물체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연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낸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일정한 성질을 유지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차 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비가 오는 속도에 맞춰서 와이퍼를 움직여가지고 앞창문의 투명도를 일정하게 조절한다거나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지? 이런 것들 요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의 붕붕이는 생물인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하나 더. 자, 얘는 바이러스입니다. 네, 박테리오파즈라고 하는 굉장히 모던한 모양의 바이러스인데요. 얘는 이렇게 겉에가 단백질 껍질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백질 껍질로 되어 있고 안에는 DNA, 핵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산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랑 똑같은 바이러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생식하는 거죠, 생식.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DNA를 가지고 만들어진 다음 박테리오파지는 얘랑 똑같은 형태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어라, 유전도 가능하네요. 그리고 다른 박테리아의 여러 가지 효소를 이용하긴 하지만 얘도 물질 대사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생물인가요? 선생님의 붕붕이와 이 바이러스 중에 어떤 애가 생물일까요? 이걸 잘 한번 생각해서 대답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디딤 영상을 들으면서 의문이 됐던 것들, 잘 이해가 안 갔던 것들 3가지 적어서 정리해 오시면 더 좋겠고요. 자,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활동을 하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